네, 과학개미 재테크 TV의 엄길청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과거에 그 빅뱅이라는 그 단어 뭐 기억나실 텐데요. 이게 1980년대 중반에 당시 그 영국을 이끌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이 경제가 워낙에 부진하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노력 끝에 미국처럼 우리도 금융시장을 좀 더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좀 더 공격적인 금융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획기적인 금융시장 개방 정책과 지원 정책을 썼습니다. 그걸 이제 언론에서 부르기를 대폭발, 빅뱅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가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그 삼성전자가 해외 CB, 그러니까 컨버터블 번드라고 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최초의 해외 증권 발행 사례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담당하는 팀의 분석 책임자였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해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삼성전자의 해외 CB 발행도 런던에서 그 빅뱅의 효과를 타고 했습니다. 당시 뉴욕에 가서 해도 까다롭고 또 비용도 비싸고 그랬는데 영국이 이제 뉴욕에 가 있는 이런 해외 금융의 여러 그 수요들을 영국으로 런던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혜택을 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빅뱅이라고 하고 그때 삼성전자가 좋은 조건으로 무난하게 해외 자금을 조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간밤에 지금 끝난 미국 주권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의미의 빅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엄청나게 지금, 강한 힘으로, 주식시장은 지금 별도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뭐, 다양하게, 경험에 들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 그 미국의 나스닥 주가가 사상 최고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만이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9,925로 조금 전에 끝이 났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저금리 시대라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은 이 밀레니얼 세대, 우리는 이제 뭐 동학개미 이렇게 좀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한 용어를 쓰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인구 사회적 용어를 쓰죠. 밀레니얼 20, 30대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20, 30대들의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중심 매수 세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지금 보면서 우리는 현재 이 나스닥의 신고가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뭐 미국은 아직도 엄청난 그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 아주 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잉사, 네, 비행기 항공제자 제작사잖아요. 이 회사 주가가 간밤에 12%가 올랐습니다. 네, 뭐 이번에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은행주들, 에너지주,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이 레포츠 주식 이런 것들의 주가가 아주 굉장한 폭으로 지금 반등을 하는 이런 일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아직도 그 플로이드의 그 안타까운 죽음 사건 때문에 뭐 시위가 계속되고 또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의 분위기가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증권시장은 이렇게 딴 세상을 지금 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우존스 주가 지수도 머지않아 과거 최고치를 회복할 것이 거의 예상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지금 이러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이것은 서로 다른 요인들이 모여서 만든 거지만 이 증권시장 하나만 놓고 보면 뭔가 대폭발하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걸로는 이제 금도 그동안은 이제 $1,700 위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1,700 딱 턱걸이에 와 있습니다. 실은 이제 이런 요인들이 좀 더 그 강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1,700 밑으로 내려갑니다. 잠깐 1,600에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도 지금 사실상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일단은 이제 물론 내놓는 역할을 내놓는 그런 조짐이 있고 또 이 석유값 원유 가격이죠. 미국의 텍사스 중진유가 $40 바로 턱 밑에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미국의 사회 생산이나 소비 사회가 좀 정상화되는 어떤 기준점에 관련된 금액입니다. $40라는 돈이 또 그런가 하면 과연 이것이 정말 그 생산 경제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려면 구리값이 한 $5,50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딱 $5,500의 구리값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달러 가격이 뭐 유로나 다른 그 캐나다나 호주 달러에 관련해서 그 돌아가는 버스켓인데요. 이게 지금 100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보면 미국은 달러 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말하자면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또 금리가 또 거의 뭐 제로권에 와 있고 또 이미 원자재 가격들은 내려와 있죠. 현재 석유값이 올라간다고 해도 뭐 이전에 비하면 싼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저달러, 저원자재 예전에 3저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주 이 주니어 분석가 시절인데요. 아마 제 또래들은 기억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진국으로 들어오게 된 가장 그 당시에 힘은 바로 이 3저 경기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번과 똑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또 미국이 달러가 떨어지면서 당시엔 엔화가 이제 비싸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엔고의 효과를 본 건데 일본 물건이 비싸니까 우리 쪽으로 가격 메리트 때문에 아직 뭐 기술이나 디자인 이런 거 우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일본이 그때 우리한테 이제 이 자리를 내주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또 저유가라고 당시 유가가 굉장히 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지금 미국 경제 쪽에서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더불어 과거에 없던 게 뭐냐 바로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뭐 이 원유를 만드는 회사 또는 뭐 은행, 항공회사 이런 주가들이 폭락을 했거든요. 또 대도시에 있는 소비주들 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이런 주식들은 일반인들이 분석하기가 별 필요가 없죠. 뭐 비행기 회사, 뭐 또는 뭐 은행 또는 뭐 이 걸프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중동 이런 데서 원유를 캐는 회사들 이게 심플합니다 업종이. 근데 굉장히 크죠. 크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가보고 싶은 직장 중에 하나들입니다. 선망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이런 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가 아주 친숙하지요. 네. 그런 회사가 그냥 뭐 절반 이하 뚝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걸 본 밀레니얼 세대들, 20, 30대 투자자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런 주식을 좀 사고 싶어지는 건 뭐 당연히 사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뭐 전문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이걸 이제 우리나라도 동학개미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이 배경도 그런 거기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 글로벌하고 대형 우량주가 아닌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초보자들 못 하시죠. 했다가 또 큰 바로바로 손해를 보십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로 묶인 채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것이 터지면 그게 이제 빅뱅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나스닥의 그 최고 주가가 말해주듯이 지금 기술 혁신이 이제 더 강하게 가는 거죠. 여기엔 당연히 이 인류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백신 개발과 그에 관련된 정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R&D들이 지금 이제 이 바이오 헬스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비대면 또는 뭐 원격이라는 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암신을 했지만 이제 또 레이버리스 노동자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생산체제를 빨리 만들어 가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 떨어져서 격리된 삶을 살더라도 일상생활을 하고 또 다른 풍요로운 인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비대면 기술들이 또 막 늘어나죠. 뭐 당장 눈앞에 생필품을 소비하는 건 이건 뭐 시작일 거고요. 뭐 이미 교육이라든가 의료, 이제 문화 스포츠도 관계 없이 또 많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비대면 사회를 또 하나의 정상 사회로 받아들이는 뉴 노멀을 받아들이는 기술 혁신, 또 이제 에너지 문제도 좀 더 간편하고 또 원격에서 또 그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 기술 등등이 나타나니까 이 모든 게 이제 동시에 터지게 되면 폭발할 수 있죠. 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팬데믹의 반대급부다. 아직 팬데믹의 상처가 크지만서도 이것 때문에 생긴 오히려 반대급부적 대폭발이 지금 미국 증권시장에서 또는 우리 한국 시장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실물 경제에서 재고가 감소하게 되죠. 또 수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저달러가 되면 또 생산이 일어나고 투자가 또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원자재 값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또 회복되는 게 보이면 투자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생산, 소비, 투자가 삼박자로 회복되는 요소를 갖추면서 이 젊은 투자자들 눈에 익숙하고도 좀 선망의 브랜드이고 가고 싶은 직장인데 폭락한 회사들이 또 즐비하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또 손쉽게 결정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이 이어지고 아직 이런 주식들이 다 그 정상가에 못 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막 매우 그 복잡하지만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시장을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따라서 여기에 지금 이제 시클리칼 스탁 경기 순환주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금리, 저달러, 저원자재 이러면 바로 영업이익하고 경상이익이 느는 거는 금방 아시죠.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런 심플한 것들이 심플한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 전문가들, 전업 투자자들께서는 되게 어려운 종목을 찾습니다. 나만의 회사를 종목 투자라고 하는데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께서. 저희도 사실은 자기 섹터 외에는 모르죠. 저는 글로벌 애널리스트니까 이제 글로벌 말씀드리지만 대개 애널리스트들은 자기 산업이 있습니다. 한데 요 투자 전문가나 전업 투자가들은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을 찾아서 뭐 큰 성공을 도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아마 이 시장을 못 맞힐 겁니다. 소외되고 있으실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성적 소외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공황적 상황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혁명적 반전을 하는 시장인 분명합니다. 이것은 따라서 192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잘 아시는 그 대공황이 나타나면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급증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철도 위주에서 자동차로 미국 경제가 바뀝니다.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 당시에 10,000개도 넘었습니다. 네. 요즘 우리 벤처기업 많은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대공황의 상처를 회복하는 그 이후 한 10년, 15년 정도 시간 동안에 미국을 강대국을 만들고 또 엄청난 그 부자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인지 아니면 20, 30대의 실수인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는 워렌 버핏이 판 주식을 이 20, 30대 밀레니얼 세대가 사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미국 그 방송은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를 따라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이 미국의 고참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보도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 저렇게 보도가 나올 정도면 저거는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저건 이미 이제 전문가들이나 기성 투자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따라가야 하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만 제가 봐서 저건 이미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밀레니얼 시대들은 한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팬데믹에 대하여 이 젊은 20, 30대들은 사실 건강적으로 큰 두려움이 없죠. 저게 지금 뭐 이 워렌 버핏 그 대가께서는 90이 넘으셨습니다, 연세가. 그런 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마음하고 한참 이제 외부 활동을 해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사회 활동도 꿈이 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일종의 유행병이잖아요. 또 백신이 개발될 거고 곧. 네, 그러니까 외부 활동의 욕구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거죠. 네, 갇혀 있다 보니까. 또 하나는 그 선망의 기업들이 저렇게 싼 값에 폭락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노동소득이 지금 상실되어 있잖아요. 뭔가 보전해야 돼. 재정적 보전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을 또 우리나라의 동학개미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동기고 또 현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 분명히 분석가 또는 뭐 전략가, 펀드 매니저, 또 경험 많은 전문가, 또 돈 많은 투자자, 이분들은 야 이거 버블이다, 이거 경제와 너무 멀리 간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표가 지금 얼마인데 이러느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제가 봐선 이미 이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하여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기능성 게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능성 게임. 이 단어는 제가 처음 써봅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한쪽에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나 머니 게임을 한다. 유동성을 가지고 큰 머니 게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근데 이게 이제 돈을 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뭐 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마 집을 팔아서 이렇게 오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주가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면.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여러 파생 거래를 통해서 돈은 없으나 주문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걸 놓고 보면 그걸 금융의 모험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쪽은 금융의 모험, 하나는 기능성 게임이 만나서 또 요 뒤에는 이제 기술 혁신이나 또 누가 봐도 아는 이 엄청난 대기 유동성의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폭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 지수를 전망하는 게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가 올라갈지 폭발해 봐야 알죠. 네. 저도 그래서 전 분석가로서 뭐 중간자적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 40년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 그래서 뭐 이게 새로운 신천지다라고 여러분을 등을 밀 수도 없지만 저는 이 상황을 네 그냥 좀 지켜 밝은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밝은 소식 위주로 또 그런 쪽 위주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각도에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한국 시장도 물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이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그 반대급부로 금융시장은 대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 대폭발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역시 뭐 종류와 순서는 다르겠지만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선망의 지역, 비쌌는데 떨어졌다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성적인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분명히 역사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청지기 엄길청의 서적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